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주간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어요.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시점에서의 주가나 지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계속 뻐꾸기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드리고 있죠. 예. 삼성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전자가 한 6%대 급등, 6%, 7%가량 급등을 해준 것 외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닥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이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또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죠. 연준의 긴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공급망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문제. 직접적으로 우리 쪽 산업에 타격을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 가지의 큰 어떠한 그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은 예, 상승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다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다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을 하죠.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수요는 커지고, 이러다 보니 환율은 또 비우호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대내적인 요건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다음 주까지는 우리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뭐 어느 하나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일 미국장이 열렸을 때 그 UBS 잘 알고 계시죠? UBS인가? 예. 제가 그이 증권사들, 글로벌 IB들, 증권사들이 3월달, 3월 내지 4월에 인플레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정점을 찍는 구간에서 연준의 빅스텝, 긴축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발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이런 그 강하게 긴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소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중국 정부에 달렸죠.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그 내놓은 자료예요.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 화물청 운송량 지수라고 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월 7일 기준 전국적으로 70.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 이상에서 평균적으로 100 이상이죠.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3월 달부터 꺾여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 16.5까지 빠졌습니다. 이 상하이와 그다음에 그 퉁산신가? 뭐 있죠. 거기 같은 경우 IT 부품 메카라고 하죠. 그쪽 지역도 봉쇄됐다고 그러고요. 이쪽 상하이 인근의 주요 성과 그다음에 도시, 상하이를 비롯한 이 주요 도시를 묶어가지고 이쪽 지역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산업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완전 마비가 됐는데 쉽게 풀릴 리 없죠. 수요 둔화, 뭐 이런 것들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시별 혼접지수 상하이 해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쭉 떨어졌죠. 선전시는 다시 올랐지만은, 그죠? 지하철 이용객 수 이것만 봐도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마 잘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로 어떻게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강세로. 그래서 철저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00, 예, 2600 혹은 2620에서 예, 저점은 1580에서 2620. 이때도 거의 저는 이때 당시 이제 저점을 갖다가 2620, 10에서 20을 봤었죠. 예.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예, 고점으로는 2750, 예, 80 요 정도 선 까지를 갖다가 고점으로 두고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상대적으로 수출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수출주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눴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우월하겠죠. 그리고 우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우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밸류의 어떤 바이오 섹터도 일단 뭐 지지부진한다 싶지만은 섹터별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일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중항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암제 쪽이라든지 면역세포 쪽 있죠. 예, 혹은 CAR T세포, 예, NK 세포 이쪽 관련주들 이런 쪽 섹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요. 여기에 2차 전지 섹터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진 전고점을 뚫어주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매크로 요인이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미국 증시든 뭐든 힘들다고 봐요. 박스권을 뚫기에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5월달 말 이전에는 웬만하면 휴전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어, 중국 봉쇄령 있죠. 예, 상하이를 비롯한 인근 예, 원체 락다운을 해버리는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둬두면은 자연적으로 그쪽 지역에선 소멸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풀리겠죠 또. 예, 공급망이 풀리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길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코스피가 저렇게 지지부진해도 한 고비가 한 1, 2주 혹은 5월 FOMC 길면은 FOMC 정도까지만 기다린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미국장이에요. 미국장 말씀드렸죠. 예, 241선 부근에서 조정 나올 것 같다라고. 예, 미국장 나스닥도 결국에는 박스권입니다. 예, 박스권이요. 뚫지 못해요. 매크로 요인이 큰 세 가지 매크로 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 해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해소가 되면 돼요. 하나라도 퍼펙트하게 확실히 휴전이다. 확실히 봉쇄령이 풀렸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온다면은 뚫어주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좀 남은 듯 싶으니 예,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삼성전자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매수할 때 아니죠. 예, 뭐 68,000원도 깨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주는데 이건 기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어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제 방송이 아니죠. 예, 몇 년째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길게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뭐 제일 저렴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저렴한 자리 어디예요? 연봉 보고 5년선 이하에서 잡으면은 웬간해서는 먹습니다. 항상 지난 20여 년 동안 똑같이 반복돼 왔어요. 똑같이. 예.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부들부들 떨어서 이게 문제죠. 잡아야 되는데 싸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예, 그런 거죠. 뭐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또 아무리 백날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저런 매크로 요인이 지금 시장을 갖다 파는 거지 종목을 파는 거 아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얘네들 시장을 파는 거지 예, 절대 종목을 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따져가지고 뭐 요번에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예, 뭐 카카오가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네이버가 카카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좀 판다, 매도한다, 뭐 이제 이런 거는 허용이 돼도 결국에는 시장을 파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 라든지 이쪽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그 미국의 그 이슈가, 미국의 이슈가 PPI가 발표가 돼요. CPI랑 12일입니다. 12일. 4월 12일과 4월 13일에 각각 제가 알기로 미국 CPI,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4일, 4월 14일 어디죠?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5일 날은 미국, 유럽, 홍콩 증시가 휴장인 날이에요. 휴장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건 휴장 효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특히 5월 FOMC 전에 가장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들을 쓸 겁니다. CPI와 PPI를.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뭐죠? 3월부터 상하이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물론 뭐 이게 그때 당시는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설문조사 했을 때 당시, 3월 설문조사 했을 때 당시는 또 상관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번 거는 그래도 뭐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눈여겨볼 텐데, 일단 시장은 뭐 지금 시장은 미국 장이든 우리나라 장이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FOMC에서 0.5%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하는 거, 기준금리 인상하는 부분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뭐 5월이뿐만 아니라 6월에다가 7월 FOMC조차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거의 이미 시장에 또 반영이 됐고, 다만 이제 5월 FOMC에서 정말로 QT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다음 주에 이제 CPI와 PPI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고비죠, 고비. 뭐 매번 고비입니다, 항상. 항상 매번 고비인데, 근데 또 이런 고비가 어려운 구간을 또 지나면은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좋은 날이 오니까 그게 5월 FOMC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상해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 봉쇄가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봉쇄령이 해소될 그런 기대감이 슬슬 이제 물꼬가 틀 거라고 봐요. 다다음 주 정도. 그러면서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눈에 띄는 그러한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가 가장 큰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비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뭐 크게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깔딱이죠. 깔딱이, 지루한, 지루한. 좀 상승했다 싶으면 좀 하락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 계속되고 있죠.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다 보니 깝깝합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는 것도 다음 주가 정점이지 않을까. 환율,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다음 주 정도까지, 혹은 길어도 다다음 주 정도쯤이면 완화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왈가불가 매번 보는 기사들, 매번 보는 리포트들, 매일 아침에 정리해드리는 시장, 그리고 시장 끝나면은 또 정리해드리는 코멘트들,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올라갈 것이냐 라는 건데, 성장주 쪽에서는 저졌고, 여전히 저는 안 가도 바이오가 계속 보입니다. 쟤네들이 안 갈 리가 없는데,
쟤네들이 안 갈 리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종목들이 이렇게 툭툭 튀는 걸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이상 방송 마무리 짓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 정도쯤 해가지고 커버래 저기 시장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금일 마감 코멘트를 갖다가 올리면서 일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